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레오 진행의 박수경입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을 바탕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이는데요. 하고요.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리고 두 곳으로 가볼게요. 1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역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전해드릴 거고요. 광진구 자양동 한강 라인으로 와서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1부 순서 2분과 함께합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다리고 있는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 투자 전략 2021년도 기회가 왔다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작년 연말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 공급,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 안에서도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서울 도심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리 본인이 그 주택 수가 많은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2021년도 정말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강의 바로 다주택자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재개발로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로 절세 효과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임대사업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은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투자 지역, 입지 좋은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 재개발에서 민간 재개발로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는지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미묘하게 달라진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기 전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내용과 그리고 올해 1월 5일 날 주택공급기관과 첫 간담회를 가지면서 했던 말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인사청문회 때 했던 말을 보시게 되면 공공주도 정비 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추진하겠다. 서울 도심에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올해 공공기관 첫 간담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 역량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간 기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서울 도심의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노후 밀집 지역들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노후 밀집 지역들이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 이익 부분도 보시게 되면 투기 수요 유입 방지와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막으려면 개발 사업에 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적정한 이제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 그만큼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면 정부 자체가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가겠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답변을 한 반면에 요번에 이제 간담회 때 이제 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발 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 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발 이익 같은 경우 정말 공정하게 이제 분배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서울 빌라 거래 기름 부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머릿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정말 개발이 가능한 정말 노후 밀집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정도로 크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변창흠 분양 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방향은 바로 분양 아파트입니다. 왜? 본인의 소유하고 싶은 아파트, 정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이제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흐름은 바로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주택 이제 공급 방향 바로 주택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활성화 바로 공공 재개발에서 민간 재개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재개발 가능 예상 지역 정말 투자 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정말 지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정말 소액으로 좋은 물건 잡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리스크는 다운이 됩니다. 이 정부 정책의 흐름은 바로 이제 민간 재개발 정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고 수익률 자체는 크게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경우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보시면 이제 가격대가 10억, 정말 입지가 좋은 데는 15억, 2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그만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 매수하기도 어렵고 청약 통장으로도 이제 그 청약 통장을 사용하신다고 하셔도 이제 경쟁률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청약 통장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정책 흐름에 올라타셔서 정말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임대 사업자로 절세 효과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집이 많다고 주택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파트는 주택 임대 사업자 폐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로는 이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없지만 이 소형 주택 안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이 빌라 다세대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주택자 투자 망설이는 이유 바로 취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체가 2주택부터는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로 인해서 정말 취득세 너무 무서워서 투자의 방향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유세도 정말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자 분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85%까지 감면을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형 주택, 다세대 주택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이제 그 안에 2채 이상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취득세 부분, 그리고 종부세 부분,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부분, 이렇게 보유세 부분도 이제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취득세 감면은 신축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축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셔서 이 신축 이제 처음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 처음 분양 받으시는 분들만 취득세 감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신축에 이제 취득세 부분, 절세 효과만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첫 번째 고려사항,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수한 입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곳이 바로 입지가 좋은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첫 번째로 이제 연신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지역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GTX A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가치 그만큼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3, 4년 후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정말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중심부까지 정말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선이 바로 GTX 노선이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지나가는 그런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주변으로는 다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주변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주민들 자체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 주민들 자체도 의지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기 정말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바로 유일한 미개발 지역, 한강변에서 유일한 미개발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아직 안 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변 아파트들 대부분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억에서 30억대 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정말 아파트 가격 20억에서 30억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으로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의 영향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으면서 정말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했을 때 그 시세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집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책의 흐름에 올라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흐름 바로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 재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창출 정말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취득세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절세 효과 보신다고 하시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분까지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주택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절세 효과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입지가 좋은 곳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별표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입지가 좋은 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큰 수익 줄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GTX A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 GTX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입지의 방향을 세우실
수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 지역입니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투자의 방향 세우셔서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된다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눈여겨서 보신 다음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길을 잡아주셨고요. 무료 상담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양동, 연신내 그리고 용답동까지 포함을 해서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4호선 신용산역 주변이고요. 화면 잘 보시면서 장소 일시 잘 확인을 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약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상담 관련해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으로 가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연신내역과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투룸 시세가 3억 7천에서 4억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교통 호재까지 안고 있는 곳입니다. 불광동이에요.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불광동 지역 위치 말씀을 드리면 이제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상당히 높게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 신 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GTX A노선으로 인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이주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개발 사업 정말 발빠르게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주변으로 높은 이제 개발 압력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뿐만 아니라 정말 개발이 됐을 때 GTX A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 이제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접근성 지금 현재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GTX A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이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연신내 역세권 직주 근접 지역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자체가 정말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상당히 풍부해지면서 이 연신내 역세권 이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이제 조만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 지금 고밀도 개발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지가 상승 정말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GTX A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통만 된다고 하면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 4년 후에 GTX N호선과 맞물려서 동시에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주민들 자체가 정말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투자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정부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왜 연신내 역세권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투자의 방향과 계획 세우시면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이
누릴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는 지금 1억 4천에서 1억 6천에 이제 1억 중반대에 투자가 가능한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개발을 해야만 하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정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광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 전화나 문자 아래 번호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저희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 한강으로 갑니다. 분리형 원룸 다세대고요. 2호선 건대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자, 자양동 어떤 지역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액 상당히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4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0,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의 수요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잠실 말시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 투자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정말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래가치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 4년 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자리만 무려 1만 7천 명 이상이 근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그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실 걱정 없이 집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잠실 말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역시 정말 주민들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단톡방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투자가치 정말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재개발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하기 때문에 이 투자의 방향 세우신 분들,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 정말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정말 한강변의 최고 아파트로 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 개발 압력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도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 통해서 이제 정말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입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한강변의 입지 정말 서울에서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미래가치, 투자가치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에 2억에서 2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소액 투자로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정말 한강변의 입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개발이 됐을 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이런 좋은 매물 잡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양동까지 들어봤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6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하십시오. 서울전화 1638-3994 열려 있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저는 2부에서는 이제 강남권 얘기 전해드릴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 강남구 삼성동에서 1.5룸과 2룸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옮겨갑니다. 2룸 다세대까지 강남권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가실 곳은 강남의 노른자 땅 삼성동으로 가겠습니다. 1.5룸과 2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분당선 선정능력 더블 역세권입니다. 시세가 4억 5천에서 6억 8천까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호선 라인 지나는 곳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우리 PMC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삼성동으로 갈게요. 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동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거는 그 18제곱미터 이하, 대지 지분이라고 그러죠. 그 이하로 지금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지 않아도 전월세를 활용하셔도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근데 굉장히 귀하죠. 예,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위치가 9호선 분당선 선정릉 역세권, 예, 이쪽에서 가까이 있고 또 강남구청역도 또 이용하기도 가깝습니다. 또 특별 1.5룸과 2룸이 있는데요. 1.5룸도 10평 이하가 아니고 1.5룸도 널찍한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래서 약 한 12평 실평수 사용 가능하고요. 또 2룸도 한 14평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활용 좀 넓이가 좀 넓죠. 그래서 전용은 30제곱미터 면적이고요. 또 전용하고 제가 얘기한 18제곱미터는 대지 지분입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시세는 1.5룸이 4억 5천에서 2룸이 6억 8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한 5천만 원, 5, 6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강남에 이렇게 노른자 위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요즘 전세가가 너무너무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는 많지 않겠죠. 예, 일단은 삼성동 하면은 삼성동의 테헤란로 비즈니스 벨트 업무 밀집 지역이다. 이 삼성동
자체만도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곳이죠. 강남권 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GTX 등 호재가 풍부하게 있고요. 또 고소득 직장인들 선호하죠. 또 이 주택을 강남권에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아파트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한번 요새 다세대 주택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주변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임차 수요 많은 곳이에요. 강남구 삼성동인데 왜 우리가 이 지역을 노른자 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지 입지 여건, 주변 분위기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그러면 굉장히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겁내는데 왜 그러냐? 이쪽이 자꾸자꾸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규제가 풀리면 또 가치는 어떻게 될지 가히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아무래도 오르겠죠. 예. 일단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바로 인근에 있는 선정릉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일단은 업무 이 근처에 교통이 더블 역세권 9호선 라인이다 하면은 우리가 골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드라인과 또 그 9호선은 동서로 골드라인입니다. 또 분당선도 또 따로 있죠. 예, 여기 바로 강남구청역이나 선정릉역 다 분당선 가능하고요. 또 이 가까이의 업무지가 요새 우리 성형 피부과 이렇게 미용에 관련된 병원들이 굉장히 밀집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오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또 강남 업무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테헤란로 쪽이나 강남 쪽이나 이쪽에 업무지만 약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 가까이에 그렇게 일자리가 몰려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고 또 잠실 관광유통단지 바로 옆에 또 이 삼성동 옆에 잠실이 있기 때문에 잠실도 또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또 묶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른자의 땅이다. 이거는 누가 본들 알 수 있겠고요. 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또 코엑스나 이렇게 그 생활 인프라 우리가 어디든지 원스톱으로 쇼핑도 하고 문화, 쇼핑 문화 다 할 수 갖춰져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 굉장히 멀리서는 강북이나 좀 멀리 경기권에서는 좀 멀지만 강남에서는 아주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아산병원도 또 강변으로 가면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대형 병원들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곳도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이곳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양질의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고소득층들이 많이 몰려 있고 아파트 가격 굉장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그렇게 학군 좋고 이래서 교통 그래서 몰려 있는데 앞으로도 강남권 대형 업무타운이 이제 개발이 되죠.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또 우리가 아는 영동 지하도시 개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개발, 양재 우면 지역 개발 특구 지역 또 개발하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 개발만 강남권에 개발만 해도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이상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지는 더더욱 가치가 더 고가로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강남구 삼성동의 입지 여건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떤 호재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이제 모든 개발 호재는 서울시에 고르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죠. 개발 지역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은 다 베드타운이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고르게 균형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곳이 강남권인데 강남권에서도 가장 지금 큰 개발 호재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 이렇게 잠실 운동장까지 이렇게 널찍하게 개발을 이루고 있는데 그 토지를 보면 이렇게 한강까지 이렇게 다 이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넓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중에서도 가장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으로 롯데타워의 15m가 더 높고 연면적도 3배로 더 넓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요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6개 동으로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호텔도 들어오죠. 호텔. 또 이거는 공연장인데 1,600석에 달하는 대형 공연장이 건설이 되는데 그 앞에 광장 자체도 뭐 축구장 한 3배 정도의 넓게 광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로 6개 동으로 건설되고요. 또 그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제가 롯데타워 전망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수록 좀 조그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2개 층으로 이렇게 서울시를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2개 층으로 전망대를 또 이렇게 또 맨 꼭대기에 이제 하기 때문에 또 관광지의 어떤 1번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영동도로 지하 사업도 삼성동에서 또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야구장 30배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저는 축구장, 야구장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넓게 뭐 교통이다, 뭐 쇼핑이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들어오고요. 또 노선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설명드리는데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서울 광장에 한 2.5배 정도의 넓게 강남에 광장이 또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삼성역에서 쭉 따라서 이 테헤란로 쪽에 뭐 이 업무지 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업무지 벨트가 이제 좌우로 삼성역에서 이쪽으로 잠실까지 이어지고 또 서초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자리는 더더욱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강남구의 양재 우면 또 이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들이죠. 석박사들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KT, LG, 뭐 삼성 대기업의 연구단지들이 오고 또 하나 또 AI 카이스트 서울시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이 온답니다. AI 인공지능이죠. 이쪽에 또 이렇게 그 양재 우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아주 우수한 인력도 오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강남구 또 이쪽에서 강남구에서 끝자락에 있는 수서죠. 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통합 개발적으로 뭐 교통도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뭐 GTX도 A 노선이 들어오죠. 그쪽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뭐 문화시설, 뭐 의료시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발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 교통도 이제 서울시 그 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잖아요. 근데 지하로 쾌적하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쾌적하게 교통소통도 하고 지상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 가림판도 없어지면서 그렇죠. 소음이나 먼지 없어지고 그거 가림판도 없어서 서초구나 강남구가 또 같이 통합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삼성동의 가장 중요한 건 GTX죠. GTX가 A, C, D 노선 3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통의 요충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새로 신설되는 노선이 있죠. 위례신사선이라든지 KTX, 뭐 의정부 연장선이라든지 요 삼성역은 아닌데 강남에 또 이제 위례 가천선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통 좋아지죠. 일자리 늘어나죠. 그렇지만 주거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귀한 집이다라는 말씀 마무리에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금액적인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네, 이 노른자 땅에 나오기도 힘든데 또 금액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 부담 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5룸 정도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 투룸입니다. 좀 투룸 널찍하고 1.5룸도 12평에서 뭐 투룸 같은 경우는 14평 정도 됩니다. 실 사용 평수가. 그래서 1.5룸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전세가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죠. 3억 9천에서 한 4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넉넉하게 조금 혹시 투자하실 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 6억 2,5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 예상 투자 금액은 5,500선입니다. 5천에서 뭐 6천 한 500 왔다 갔다 5, 6천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 중에서 뭐 삼성동이다 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8제곱미터 이하는
지분이죠. 대지 지분. 이하는 뭐 전월세 다 할 수 있고 직접 거주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뭐 보증금은 조금 조절이 가능하죠. 뭐 수익도 보실 수 있고 뭐 100만 원 이상 120, 170 보실 수 있고 또 예상 투자 실투자 금액도 3억 5천에서 3억 6천 한 40%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아주 노른자 위에 있는 그 삼성동에 가치 있는 곳에 다세대를 5천만 원 정도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금싸레기 땅, 강남 얘기, 삼성동 얘기 전해주셨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강남권에서 머무를 건데 다음 가보실 곳은 서초구입니다. 양재동 갈게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기준이고요.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5백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초구 양재동으로 왔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양재동 하면 서초구죠. 서초구인데 강남하고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똘똘한 한 채 하시는데 오늘 이 끝까지 보시면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아실 겁니다. 일단은 뭐 신분당선 양재역 시민의 숲역에서 좀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한 뭐 거의 10분 안에 걸을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요새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역에서 금방 한 코스 두 코스 이동하시면 되겠고 또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이것도 한 14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조금 안 되게 실평수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 42.2고요. 또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 투룸입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준공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이렇고 앞으로 뭐 새로 올해 또 준공받는 것들은 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실 예상 투자 금액은 1,500에서 2,500. 강남권에서 1,500, 2,500 투자 힘들죠. 많지 않습니다. 워낙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지금 개요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강남권은 뭐 그렇게 누누이 큰 뭐 투자 포인트가 특별하지 않잖아요. 강남 불패 아시죠? 예,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대형 개발. 그래서 그 대형 개발에 따른 뭐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자리 대규모로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 풍부하죠. 또 우수한 또 다른 것보다 월세 수익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좀 기대하실 수 있겠고 학군 좋죠. 또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는 학군, 교통, 일자리 삼박자를 갖춰줬는데 숲세권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구룡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자연 인프라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간다. 보너스로 가지고 가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연의 혜택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입지 여건 보면서 그 얘기 조금 더 풀어볼게요. 주변 분위기 살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도상으로 보면 일단 양재역에서 뭐 가까이에 있죠. 여기 GTX 신호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양재동 역에서 내리면 바로 집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양재 시민의 숲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 하면은 남북으로의 골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동설의 골드라인은 9호선이죠. 남북으로의 또 골드라인이 신분당선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이 신분당선 쪽이 많이 발전을 하겠죠. 우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뭐 양재동의 3호물산 요 주변에 일자리 타운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타운도 가까이에 있고 또 학교가 여기 학군이 좋죠. 예, 그래서 쾌적하고 또 학군이 좋은데 학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 학원가가 또 인접하게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많이 있죠. 게다가 국립국악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의 그 뭐 국악예술고라서 예술고 학생들이 이 주변에 또 뭐 월세나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또 찾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다세대 주택이 깨끗한 다세대 주택이 좀 귀한 곳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뭐 양재천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쾌적하게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죽거리 공원이나 양재 시민의 숲도 들어가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구룡산 있죠. 제가 항상 또 병원도 표시하는데 세브란스 병원 가까이에 있죠. 삼성병원 가까이에 있죠. 굉장히 쾌적하고 이 병원 종사자들도 많이 여기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외에도 또 더 이렇게 병원, 종합병원이니까 굉장히 임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서초구에 소득이, 가구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소득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곳도 마찬가지로 강남권에서 뭐 롯데칠성 부지나 영동대로 국제교류, 잠실 마이스단지, 양재우면 지역, 수세 역세권, 또 여기 보면은 정보사 부지 개발이 또 있죠. 네, 이렇게 일자리가 두루두루 많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주 근접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주택은 한정적이다.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해 주셨고 이번에 호재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뭐 양재동도 강남권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롯데타워보다 15m 높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6개동이 건설되죠. 뭐 잠실 운동장까지도 쭉 연계돼서 코엑스부터 뭐 봉은사 지하대로까지 이어지고 마이스 단지 이어지고 뭐 수변 탄천 공원도 깨끗이 하고 또 종합 운동장도 뭐 리모델링도 하고 주변에 필요한 또 그런 업무 단지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으로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지하까지도 지하 6층까지 대단합니다. 지하 6층까지 이렇게 전철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이 GTX라든지 고속전철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철 이렇게 들어오고 또 KTX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교통이 요 강남이 어떤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 될 것이다 예상하고 지상은 이제 지상 광장으로서 강남의 광장 강북은 서울광장이 있죠. 이렇게 광장으로 또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요. 또 보시면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얘기도 하죠. 서초구에 앞으로 강남역에서 쭉 따라서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이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뿐 아니라 쭉 따라서 종상향으로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초구 양재동의 그 R&CD 특구 지역 안에 이제 그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을 거점으로 한다 해서 이 서리풀 터널 안에 서리풀 잘못 설명드렸는데 R&CD가 아니라 서리풀 그 공원 안에 이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하고 업무단지도 4차 산업 관련해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나 블록체인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와 일자리가 같이 들어온다 말씀드리면 되겠고 R&CD 특구 이쪽에 보면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양재동이 계속 개발이 된다 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이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2023년까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양재 물류단지가 양재역으로 들어올 양재 그 시민의 숲 우리가 조금 보면 만남의 광장 있죠. 옛날에 화물 터미널이 이렇게 크게 28,800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발전이 계속되고 뭐 수소 역세권 개발도 계속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경부 고속도로도 또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것도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삼성역에 GTX가 들어오는데 양재역에 또 바로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양재역이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신분당선 들어오죠. 또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위례 과천선 들어오고 수서 광주선도
또 수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금액적인 구조 일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와 월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세가 4억 5천만에서 4억 7,500까지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1,500에서 2,500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보증금 3천에 월 11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투자 계획 잘 세우셨다가 좋은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